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쪽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4년 1회 엑셀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엄지척과 함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여러분의 쉽팔로우미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교황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인데 여기서 좀 봐주셔야 될 부분들은 이후 날짜에서 이후는 는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는 부분. 만약에 이전이다. 그러면 작거나 같다라고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1995년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여기를 열어보면 1595년 연월일 사이에 빼기 형태로 들어가 있다. 라는 거. 또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1995년까지만 있어도 이 1월 1일을 함께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1995년 이후라고 하면 반드시 1월 1일 이후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1995년 이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작거나 같다와 함께 자, 월일이 안 나와 있고 연만 나와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월일이 나와 있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자, 그런데 연만 나와 있고 월일이 나와 있지 않고 되어 있다면 1995년 12월 31일 형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전이라고 했을 때, 자, 1995년 이후라고, 자, 이 부분이 없고 이후라고 되어 있다면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고, 이전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환을 통해서 해당 문제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글 파일을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 C 밑에 OA 폴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파일은 A병원이라는 파일입니다. A병원에 들어가서 자, 테이블이 현재 2개 있죠. 진료 내역 테이블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료 내역 테이블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환자명, 두 번째 나이, 그 다음에 성별, 생년월일. 자, 성별, 생년월일. 그 다음에 환자분류, 약제비 총액입니다. 환자분류, 약제비 총액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누르시고 성별이 남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다라는 말이죠. 남과 같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선생님 혹시 강의에서 잘못 설명한 거 아니에요? 이유는 그냥 크다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면 저도 가끔 헷갈려요. 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 라고 저를 설득시키지 마세요. 자, 이게 맞습니다. 날짜에서 이전 이후는 해당 날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열어서 연월일 형태가 다 있습니다. 현재 연월일 뒤에 시분초는 00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자, 빼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5-01-01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다고 한글로 쓰시면 안 되고 여기에 주어진 서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아까처럼 연만 들어가 있는 경우, 연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후라면 똑같이 작성하고, 연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전이라고 하면 1595년 12월 31일로 가야 된다는 거. 자, 해당 연도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성별과 생년월일을 작성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기준은 나이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첫째 기준은 나이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두 번째는 약제비 총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있나요? 다른 조건들이? 자, A2부터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조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조건, 성별과 생년월일 두 조건이 이고 AND 조건입니다. 만약에 OR 조건이었다면 여기서 쿼리 편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AND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A2부터 가져와라. 확인. 자, 그리고 문제에서 범위로 변환. 이제까지 우리가 범위로 변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에서 범위로 변환.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필터 모양이 나와 있는 그대로 놓고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고급 필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고급 필터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기본 작업 고급 필터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보험이고 그랬습니다. 보험이고. 자, 그리고 진료일자와 조제일자가 같거나 때문에 많이들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자, 같거나. 그런데 같거나니까 왜 and지? 같거나면 or 아닌가? 왜? or 맞습니다. 그런데 and를 사용하라고 그러네요. 이것 때문에 and를 사용하라는 건가? 그러면 여기는 or은 내가 임으로 써도 되는 건가?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그럼 먼저 범위가 넓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A32부터 33까지, 32부터 자 B33 이렇게 두 영역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두 영역. 하나만 잡혀 있다면 뭐 내가 한 세례 작성을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두 영역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환자 분류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환자 분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자 분류에는 보험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일자와 조제일자가 같거나. 자, 이거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겠죠. 수식. 그래서 위에다가 조건을 쓰겠습니다. 뭐 판단, 비고 써도 됩니다. 자, 조제일자와 진료일자가 같다. 함수는 데이스 360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데이스 360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데이스 360. 자, 360 함수를 쓰고. 자, 두 날짜. 진료일자와 조제일자입니다. 진료일자와 조제일자. 진료일자, 조제일자. 자, 보면 진료일자가 먼저고 조제일자가 나중입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스 360 함수를 쓸 때는 작은 값이 먼저 오고 큰 값이 뒤로 옵니다. 따라서 보통 양수 형태로 나오지만 음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혹시 잘못 입력해서. 자, 아무튼 시작값과 끝값, 큰 값을 먼저 앞으로 오면 안 됩니다. 자, 19일이 더 많은 거죠. 30일, 30일. 똑같은 것도 있네요. 자, 1일, 1일. 아무튼 이쪽 날짜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작은 날짜, 큰 날짜. 이게 같거나 같다라는 말은 두 차이의 값이 0이거나 그런 말이죠. 0이거나 또 조제일자가 더 크다라고 그랬어요. 조제일자가 크다라는 말은 이 두 날짜가 이렇게 해서 이 두 날짜가 1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1. 자, 차이가 1이다라는 말입니다. 차이가 1이다. 자, 그런데 이 두 함수에 or 함수를 써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and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골 때려요. 어떻게 하지?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틀렸겠지. or로 써버릴까? 라고 or로 써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두면 or로 들어가는데 문제에서는 and가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사이 값이 되니까 이제 end 값이 되겠죠. end 값이. 자, end 값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주면 true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잠시 교환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현재 기본값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두 날짜의 차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and 함수를 지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데이스 360 함수는 보통 작은 값이 먼저 나오고 큰 값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음수의 경우가 아니라 양수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0보다 0이거나 그런 말이죠. 0이거나 여기는 차이가 1이라는 말입니다. 즉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버릴 수 있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보험과 하나의 세례 작성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자, 보험이면서 두 날짜의 차가 1보다 작거나 같다. and 함수로 하나의 세례 작성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지만 자, 문제에서 조건 범위를 이렇게 두 세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범위 때문에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든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으로 우선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필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고급에 들어가서 조건 범위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다른 장소의 복사 어디서부터? A35부터 갑니다. A35부터.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자, 조건부 서식입니다. 차량 처방전 번호가 5로 끝나고 자, 조건부 서식은 첫 번째 필드를 기준으로 범위를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필드부터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필드 빼고 바로 밑에서부터. 자, 그리고 홈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새 규칙.
자, 수식을 이용하여 자, 차량 번호가 5로 끝난다. 차량 번호가 여기 차량이 아니라 처방전 번호가 5로 끝난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다 찍고 F4는 큰 따옴표하고 5별 5로 끝나는 거니까 별 5가 되겠죠. 별 5 라고 할 수 있겠죠. 5로 끝나니까. 그런데 문제에서는 라이트 함수를 줬어요. 그럼 라이트 함수를 안 줬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못 씁니다. 왜? 조건부 서식에서는 만능 문자를 쓸 수가 없어요. 만능 문자를 조건부 서식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라이트 함수 지시가 없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라이트 함수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라이트 여기에 컴마 한 자리가 5다. 자, 여기 라이트, 랩트, 라이트,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입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따옴표를 해야 돼요. 자, 랩트, 라이트,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숫자일지라도 여기에 따옴표를 해서 조건에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쉼표. 자, 5로 끝나고, 오른쪽 한 자리가 5로 끝나고, 약제비 총액 여기 있습니다. F4 두 번 누르고, 약제비 총액이 5,000원 이상인, 자, 5만원이 됐네요. 자, 5,000원 이상인. 두 조건이 동시에 끝나고, 그랬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AND 함수가 문제의 지시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함수가 AND하고 라이트가 지시가 되어 있지만, 지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라이트 함수, 만능 문자 못 쓰니까 라이트 함수를 써야 되고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함수를 써줘야만 한다는 거. 자, 그렇게 만족을 하는 조건에 굵게, 그 다음에 빨강, 자, 빨강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굵게 빨강을 넣어보면, 자, 차량 번호가 5 들어가죠. 자, 5가 다 들어갑니다. 5이면서 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얘는 5인데도 안 들어갔네요. 약제비 총액이 5,000원을 만족하지 못해서 안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계산 작업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첫 번째, 주민번호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민번호는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주민번호 앞에 6자리를 계산하고, 주민번호가 19800503. 그러면 얘는 몇 년생이에요? 자, 주민번호가 800503- 남자, 여자네요. 여자니까 2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2로. 자, 이렇게 해서 2로 표시한 다음에 뒤에는 별표 6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얘는 2000년 이후네요. 자, 이 밑에 보면 2000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 2000년 이상인 남자애는 3, 여자애는 4. 얘는 2000년이 넘어가요. 그래서 01, 07, 09 여자죠. 여자니까 4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2000년 이상인 남자는 3, 여자이면 4.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냅다 다 써버릴까요? 이렇게? 안 되겠죠. 자, 이걸 수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생년월일을 주민번호 앞에 6자리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는 if text year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생년월일을 그대로 뭘로? 앞에 6자리로 만들어주겠다. 자, 텍스트 가로 열고 이 날짜에 컴마 하나 둘 큰 따옴표를 해서 이 안에 지금 현재 연월일의 형태를 우리는 YYMMDD라고 해주면 앞에 주민번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뒤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또는 2000년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1, 2, 3, 4가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앞에 주민번호 앞에는 여기다가 우선 만들어 놓고 뒤에 여잔지 남잔지 또 2000년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3, 4, 1, 2 나눠지겠죠. 자, 그럼 먼저 if 함수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뭐를? 남자면 그런 말입니다. 성별이 남자면 성별이 남이면 뭐라고? 자, 13이 되겠죠. 성별이 남이면 13 아니면 24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 또는 이 조건입니다. 자, 우선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쳐볼까요? 자, 성별이 남자면 13 아니면 2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다시 여기서 if가 들어갑니다. 자, if 어떤 경우 여기에 연도가 자, 연도가
출생 연도가 2000년. 자, 이어 함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연도가 2000 미만이면, 자, 여기에 출생 연도가 이어 함수. 그래서 이어 함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어 연도 함수가 2000 미만이면 1, 아니면 3이 되겠죠. 아니면 3. 자, 그래서 남자를 만족하면 이렇게 13이다. 그런데 그 13은 연도에 따라서 연도가 2000 미만이면 1, 아니면 3이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들어와야 되겠죠. 이번에는 자, 뭐인 경우에? 여자인 경우입니다. 여자인 경우에. 남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2, 4. 그럼 여기서도 다시 if 함수로 자, 연도가 여기를 그대로 복사해 볼까요? 연도가 2000 미만이면 2, 아니면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if 여기는 남자에 대한 조건입니다. 여기는 여자를 말하는 거죠. 남자가 아니니까 여자. 자, 그리고 남자에 대한 13 가로 닫았습니다. 여자에 대한 24 가로 닫았습니다. 맨 앞에 if에 대한 가로를 또 닫아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자니까 2입니다. 여자니까 2. 자, 여자니까 얘는 여자이면서 2000년을 넘어갔기 때문에 4가 나오겠죠. 4. 자, 그 다음에 얘는 1995년에 남자니까 1이 나오는 겁니다. 1. 자, 그 다음에 얘도 남자인데 2000년을 넘어가서 4가 나오겠죠. 자, 3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뒷자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 AND 연산자와 함께 붙여넣겠습니다. 자, AND 연산자는 앞에 수식과 뒤에 수식을 연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열을 연결할 때도 쓰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800, 805, 32 여자니까. 자, 그런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빼기가 들어가야 돼요. 빼기가.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서식을 텍스트를 넣어서 빼기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자, 두 번째 앞에 자, 이렇게 빼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별표 6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뒤에 연결시켜 주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쭉 끌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내용은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주민번호를 완성했습니다. 자, 첫 번째 if, text, ear, and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풀고 자, 두 번째 문제 vlookup, match, if, error 이런 세 가지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희귀약품 부담금을 구하라고 그랬죠. 희귀약품 부담을 구하는데 부담금이 텍스트이면 자, 텍스트를 그대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제비 총액 여기 있습니다. 곱하기 부담금. 그럼 부담금이 어디 있냐? 자, 표 1에 투약일수와 약제비 총액과 표 2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표 2 여기 있습니다. 자, 즉 약제비 총액과 여기는 투약일수 같아요. 문제에서 투약일수. 자, 약제비 총액과 투약일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표 안에서 부담금을 가져와라. 부담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담금에다가 약제비 총액을 곱해라. 자, 그런데 부담금이 텍스트이면 텍스트로 그대로 표시해라. 자, 이 말은 무시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시하고 자, vlookup과 match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vlookup과 match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나왔던 문제죠. vlookup과 match. 자, vlookup은 첫 번째 열을 1열을 검색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hlookup이었다면 위쪽을 검색하고 이쪽이 매치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vlookup 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vlookup으로 쓰고 여기를 매치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vlookup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vlookup 가로 열고 뭘로? 약제비 총액으로 가야 되겠죠. 약제비 총액으로 아래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약제비 총액으로 이렇게 범위를 잡고 절대. 자, 얘는 투약일수가 1이네요. 투약일수가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vlookup은 여기서부터 잡았기 때문에 1일이면 몇 번째예요? 하나, 둘입니다. 자, 우선 여기다가 둘이라고 쓸게요. 자, 1일이지만 두 번째. vlookup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열입니다. 자, 그리고 컴마. 자, 유사일치냐 정확하게 일치냐. 0부터 얼마까지? 3999까지. 4000부터 만 전까지. 9999까지. 자, 만부터 14999까지. 자, 뭐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찾아요. 유사일치예요.
구간값입니다. 구간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는 게 아니라 유사일치를 작업을 해줍니다. 유사일치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true를 써도 되고 또는 true 대신에 2를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400원 나옵니다. 자, 왜? 자, 약점이 청약이 2,850원이고 투약일수 2,850원이면 여기입니다. 4,000 전까지니까. 그리고 투약일수가 1이니까 40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6,300원에 3일입니다. 6,300원이면 여기죠. 3일이면 여기입니다. 1,500원. 그래서 1,500원인데 왜 1,000원이 나왔죠? 자, 여기서 라고 캐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앞에서 2라고 잡았습니다. 2. 자, 여기가 투약일수가 1이니까 2라고 잡았습니다. 지금은 투약일수가 3일이죠. 3일. 3일이니까 1이 와야 되겠죠. 1, 2, 3, 4가 돼야 됩니다. 4. 자, 그래서 여기다가 4라고 써주면 1,500원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할 때마다 여기다가 뒤에 날짜를 보면서 자, 투약일수를 보면서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누가 해야 된다? 이 작업을 매치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옆에다가 매치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매치 뭘로? 투약일수로. 컴마. 자, 이렇게 잡아주겠죠. 절대. 그리고 가로 닫고 플러스 1. 왜 하시는지 알겠죠? 플러스 1. 자, 여기서부터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자, Vlookup 기준에서 보면 여기가 1열, 2열, 3열, 4열입니다. 그런데 매치에서 보면 여기가 1, 2, 3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씩을 해서 이 Vlookup 기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한다라고 앞에서 계속 나왔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Vlookup의 옵션이 하나 더, 매치의 옵션. 자, 매치 옵션이 한 번 더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매치 옵션에서 자, 정확하게 일치라고 했었어요. 정확하게 일치. 자, 그런데 투약일수가 1, 2, 3만 있느냐? 투약일수에 보면은 4일도 있습니다. 자, 올려볼게요. 자, 여기가 투약일수죠, 현재. 투약일수에 5일도 있고 4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 2, 3, 세 가지만 있었다면 정확하게 일치입니다. 셋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그런데 1, 2는 그렇다 치는데 4일과 5일은 어디서 골라요? 3일 이상에서. 즉 3, 4, 5는 전부 다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 3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면 0이지만 지금처럼 구간값, Vlookup처럼 구간값이 있을 때는 1을 쓰느냐 마이너스 1을 쓰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구간값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면 1을 씁니다. 반대로 3, 2, 1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1을 써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값으로 매치해서 정확한 값이 아닌 구간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다 작은 또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작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2를 했으니까 투약일수가 1이면 2, 3이면 4가 나와야 되겠죠. 3이면 4. 왜? 여기가 3이지만 1, 2, 3, 4니까 4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이 숫자 대신에.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400원에 자, 1,500원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1,200원이나 한번 볼게요. 자, 7,500원에 투약일수가 2입니다. 7,500원이면 여기죠. 자, 그 다음에 2일이니까 1,200원.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부담금만 현재 구한 겁니다. 부담금만. 거기다가 뭘 곱해야 된다? 약제비 총액을 곱해야 된다. 자, 앞에다 뒤에다 곱해도 상관없지만 자, 약제비 총액 앞에가 있으니까 곱하기로 가겠습니다. 자, 뭘 잘못했죠?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오류가 나요? 여기는 계산되는데 여기는 왜 오류가 날까요? 여기서 다시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자, 여기 그래서 이 앞에 말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텍스트이면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 여기는 원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18%, 20% 이런 것들은 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400원이 들어있죠. 400원. 자, 이건 텍스트라는 겁니다. 자, 문자라는 거죠. 문자. 거기다가 문자에다가 이거를 곱해버리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텍스트면 그대로 여기다 곱하지 말고, 자, 텍스트면, 텍스트로 나온 거면 그냥 그대로 놓고 텍스트가 아닌 이런 거에만 곱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if로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if 에러가 주어져 있어요. if 에러가. 자, if 에러 한번 볼게요. if 에러. 수식. 자, 수식에 오류가 없으면 그대로 계산해라. 자, 아까처럼 여기는 계산이 됐었죠. 자, 수식에 오류가 없으면 그대로 계산해라. 그런데 수식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수식에 오류가 없으면 그 수식 그대로 사용하고, 만약에 여기서 오류 값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라, 여기서 뭔가를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다가 아까 자, 약제비 총액을 곱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오류가 나는 놈들이 있고 오류가 안 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류가 나면은 어떻게 해라? 곱하지 말아라 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곱하지 않아야 되니까, 오류가 나면은. 자, 그래서 if err or 가로 열고, 자, 이 수식에 오류가 없으면 그대로 써라. 이런 것들은 그대로 써라.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놈들은 어떻게 해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이 i3을 빼고, 자, 곱하지 말고 나와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써라. 자, 엔터. 그랬더니 텍스트가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텍스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 에러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수식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뒤편에다가 어떤 메시지, 텍스트를 표시하거나 또 다른 수식을 표시해서 오류가 나지 않게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 if 에러 함수까지 사용을 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자, 처방전 번호와 한자 분류를 이용해서 자, 약제비 총액의 합계를 계산해라. 어디에다가? G34에서부터 I, G34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처방전 번호 네 번째, 다섯 번째 함수를 숫자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처방전 번호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두 글자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한번 우선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를 써야 되겠죠. 여기서 몇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 다섯 개를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섯 개, 1, 2, 3, 1, 2, 5, 7, 8. 우리는 네 번째, 다섯 번째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개? 두 개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두 개만. 자, 그래서 얘랑 같냐? 물어보는 겁니다. 얘랑 같으면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서도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 left, right, mid 함수는 문자다, 숫자다? 숫자다. 문자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1, 2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1, 2. 자, left, right, mid 함수로 가져온 숫자는 숫자일지라도 문자다. 이 함수들이 문자일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를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같은 게 아니라 얘랑 같아야 되겠죠. 얘랑. 자, 얘랑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문자가 되겠죠. 얘는 문자가 되고 얘는 숫자가 됩니다. 자, 봐볼까요? 숫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 앞에 작은 따옴표가 붙여 있다. 그러면 문자예요. 근데 지금 작은 따옴표가 없이 그냥 숫자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는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숫자. 자, 그리고 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왜?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에다 곱하기 2를 하면 숫자가 됩니다. 또는 문제에서 밸류 함수가 지시되어 있다면 여기에다가 밸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밸류 함수가 없어요. 밸류 함수가 없고 그냥 미드 함수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이니까 반드시 곱하기 2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배열 수식이니까 처음부터 배열 수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sum 가로 열고, 자, if가 주어져 있습니다. if가 가로 열고, if 또 가로 열고, 조건이 몇 개냐? 약국 코드 또 여기 일반이냐 보험이냐 의료보험이냐 조건이 두 개입니다. 약국별 환자별로별. 자, 그러면 조건 들어갑니다. 조건 하나 곱하기 조건 둘. if가 있기 때문에 별표가 아니라 뭐가 온다고? 쉼표가 와야 된다. 쉼표. 그리고 뭐에 대한 약제비 총액의 합계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약제비 총액을 이렇게 범위로 잡겠습니다.
자, 절대 가로 닫고, 자, 얘는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준 겁니다. 그 다음에 sum에 대한 가로를 다시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가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조건. 약국 코드를 비교해야 되겠죠. 약국 코드를. 자,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F4, 네 번째부터 5개가 아니라 2개라고 그랬습니다. 곱하기 1.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이 미드 함수로 가져온 숫자는 문자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2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문자와 숫자가 같지 않기 때문에 문자 형태의 숫자를 곱하기로 처리하면 숫자 형태가 문자라도 하더라도 곱하기 1에 의해서 숫자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래로 끌고 옆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갑니다. 셋. 자, 두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일반이냐 보험이냐 뭐 이런 거겠죠. 환자 분류 쭉 범위를 잡고 절대는 얘랑 같다. 얘랑 하나 둘 여기는 2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가 미리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만 하면 된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해주면 된다. 자, 뭔가 달라졌나요?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계산이 되네요. 어디가 중간에 좀 잘못되어 있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채우기 핸들. 자, 맨 뒤에 가로가 하나가 빠졌나봐요. 맨 뒤에 하나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미드. 자, 미드 함수. 여기서 네 번째부터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보면 1, 2라고 나오죠. 그런데 왼쪽에 붙어 있어요. 왼쪽에. 즉, 문자라는 겁니다. 자, 숫자는 오른쪽, 문자는 왼쪽.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정렬되겠죠. 오른쪽으로. 즉, 숫자 형태입니다. 그냥 그대로 놔버리면 얘가 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이랑 비교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2를 해서 숫자 형태로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 또 문제에서 밸류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밸류 함수로 묶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전에 오류난 것 때문에 좀 찜찜하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십시오. 확인을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약국 코드가 67이면서 일반인 거, 약국 코드가 67인 거 여기 있습니다. 하나, 또 여기 둘, 또 있나요? 자, 우선 약국 코드가 67인 것 중에서 보험, 의료보험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일반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죠. 자, 더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67인 거 여기도 있는데 보험이죠. 그 위로는 67이 없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59에 보험이 없대요. 59에 보험. 59에 보험. 의료보험이죠. 여기는 59에 일반. 또 59에 일반.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실제 값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거의 값이 제일 작다. 1900. 일반에 27. 27에 일반. 27에 일반 없습니다. 자, 27에 보험. 또 있나요? 27 찾으려고 하니까 또 못 찾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에 자, 일반이죠. 27에 일반. 자, 27에 보험. 자, 의료보험이죠. 27에 자, 보험인가요? 일반입니다. 27에 일반. 여기 있네요. 27에 일반. 자, 27에 일반 약제비 총액 1980원. 1980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 작업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확인 작업을 해주셔도 좋겠죠.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자, 사용자 정의 문제인가요? 네 번째는. 자, 다섯 번째네요. 자,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환자 분류별. 여기도 환자 분류별. 자, 일반, 보험, 의료보험. 환자 분류별 진료 건수만큼 네모를 표시해라. 자, 주어진 함수는 count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repeat은 뭐예요? repeat. listen and repeat. 듣고 반복하시오. 따라하시오. repeat이 이 네모를 반복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먼저 repeat 빼고 count if부터 가볼게요. 자, 는 count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자, 가로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뭐예요? 환자 분류별. 환자 분류만 따지면 됩니다.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닫고. 왜? 조건이니까. 배열 수식이니까. 배열 수식. 자,
카운트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여기는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if가 있어요. if가 있으니까 쉼표. if가 없었다면 곱하기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if가 있으니까 쉼표. 그리고 개수를 구할 때 1. 기억하시죠? 썸함수에서도 개수를 구할 때는 1. 카운트에서도 개수를 구할 때는 1. 가로 닫고 뭐에 대한 가로? if에 대한 가로. 카운트에 대한 가로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넣어봐야 되겠죠. 환자 분류를 따집니다. 자, 환자 분류 이렇게 범위를 잡고 절대는 누구랑 같다? 얘랑 같다. F4 하나 둘 셋 안 해도 됩니다. 내려올 때만 하는 건 내려올 때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7개래요. 자, 이렇게. 자, 일반이 7개인가 한번 쉬어볼까요? 잠깐. 자, 시간도 없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요? 아, 자꾸 색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네요. 자, 다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 맞습니다. 자, 그러면 7개만큼 별을 반복해라. 이 네모를 반복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안에다 커서를 놓고, repeat. 가로 열고, 큰 따옴표. 뭘로? 이 안에다가 미음을 넣어줍니다. 자, 이 네모를 미음 한자 A네요. 한글 바꾸고 미음 한자 이렇게 해서 자, 특수기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따옴표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얼마만큼? 여기서 나온 만큼 반복해라. repeat 함수 열었으니까 맨 뒤에 다시 가로를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 수식이니까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입니다. 만약에 모르고 엔터를 쳐버렸어요. 안 나와요? 그럼 다시 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다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째 문제 마무리하고 5번째로 가겠습니다. 5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범위로 잡고 블럭 잡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블럭을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본인 구단검 이런 거 다 지워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밑에 마무리해서 다 지워주십시오. Alt F12를 누르고 들어간다. 삽입에 모듈로 간다. 컨트롤 V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작성을 시험장에서 해야 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와 약점이 총액을 인수로 받아. 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본인 부담금은 약제비 총액이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제비 총액이 10,000원 이상인 것 중 약제비 총액이 10,000원 이상인 거 아닌 거 미만인 거 나오죠. 약제비 총액이 10,000원 이상인 거와 10,000원 미만인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제비 총액이 10,000원 이상인 것 중에서 나이가 65를 또 따집니다. 65가 따져서 10%와 30%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약제비 총액이 크게 나뉘고 그 안에서 다시 나이를 또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f, 자, 여기는 if가 아닌데, 자, 이 안에 들어와서 if 뭐가 약제비 총액이 얼마 이상이면 10,000원 이상이면 된. 자,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뭐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나이. 자, if 나이가 얼마 이상이면 65 이상이면 자, 65 이상이면 어떻게 해라? 자, FM 본인 부담금은 얼마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약제비 총액 곱하기 10%. 약제비 총액 곱하기 10%. 그런데 이 VBA 프로시저, 엑세스에서도 그렇지만 VBA 프로시저에서는 퍼센트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0.1로 해 주셔야 돼요. 자, 65 이상인 경우에는 10%. 자, else 다시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5 미만 아닌 경우가 65 미만인 경우가 이겠죠. 자, 여기에는 3이 들어가겠죠. 0.3. 자, 그리고 이제 나이에 대한 건 끝났습니다. 나이에 대한 건 끝나고 다시 자, 약제비 총액이 10,000원 이상인 경우 아닌 경우를 따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약제비 총액 10,000원 미만이면 약제비 총액을 얼마로 해야 된다? 50%로 한다. 자, 여기서 0.5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if를 종료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if가 종료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 됐으면 여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닫게 하고 여기서 는 붙여넣기. 자, 그리고 나이 여기 있습니다. 나이가 여기 있고 약제비 총액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주시면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 5개 모두 마무리하고, 자, 이제 피벗 테이블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1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파일은 A병원 ACCDB 파일. 자, 그러면 데이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C 밑에 OA 폴더로 갑니다. 자, OA 폴더에서 A병원을 가져오고 현재 주어진 거는 약품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품 목록 테이블에서 구분, 자, 구분, 보고 분기, 그 다음에 생산 수입량, 재고량. 자, 구분, 보고, 생산 수입량, 재고량 4개의 필드만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조건도 없고 정렬 기준도 없습니다. 자, 되돌리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피벗 테이블로 갑니다.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자, 여기 행레이블과 값 있는 여기 A3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3. 자,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피벗 테이블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먼저 그림을 참고해서 행레이블, 열레이블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통 보면 행레이블, 열레이블이라고 써주는 것은 압축 형식입니다. 압축 형식. 기본적으로 압축 형식으로 나옵니다. 뭐 개요 형식으로 라고도 많이 앞에서 나와 있었죠. 문제 지시사항에서. 자, 그래서 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분기가 있네요. 분기. 그 다음에 그룹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 분기가 행레이블에 있고, 그 다음에 값 부분에는 생산 수입량에 대한 합계, 재고일에 대한 합계, 열레이블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서 행레이블, 열레이블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구분은 보고서 필터로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고서 분기. 분기가 이거죠. 자, 행레이블, 열레이블의 값은 없는 것 같았죠. 아까 열레이블의 값은 없고 합계, 자, 생산 수입량, 재고율, 생산 수입량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량은 있는데 재고율은 없네요. 재고율 어디 갔어요? 또 여기 2009, 2010 이런 거 없죠. 자, 이런 부분들은 그룹 잡아주는 거니까 우선 문제 지시사항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참조하여 그룹은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자, 2009년부터 자,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9-부터 2010년까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렇게 그룹을 잡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가 2010년까지죠.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룹의 이름을 자, 여기다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2009 물결 모양, 그 다음에 2001년, 2010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분기들을 쭉 범위를 잡아서 다시 그룹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 2가 생기면 그룹 2의 이름은 자, 2011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해서 그룹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행레이블, 여기도 행레이블. 자, 그런데 현재 값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재고율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재고량을 생산 수입량으로 나누어 재고율을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의 계산 부분에 자,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가면 계산 필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필드 이름은 재고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율.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재고율. 함수는 나중에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름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재고율은 어떻게 나누라고 그랬죠? 자, 지우고, 는. 자, 재고량. 자, 직접 써도 되지만 우리는 쓰지 말고 재고량 더블 클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슬래시죠. 자, 그리고 생산 수입량. 이런 경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슬래시가 있죠. 그냥 써버리면 내가 작은 따옴표가 안 들어가는데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작은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직접 입력을 했다면 작은 따옴표를 무시하고 하면 오류가 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서 사용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고율이 들어갔습니다. 자, 재고율이 아래쪽으로 들어왔고, 자, 재고율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고율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그룹 설정, 보고분기학과 그림과 같이 그룹 설정, 여기서도 있는데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수입량에는 천 단위마다 컴마, 생산 수입량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숫자에 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재고율 부분은 블럭을 잡아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백분율로 들어가겠습니다. 백분율.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구분 모드, 행레이블, 현재 값이 안 보이고 있어요. 합계 똑같고 162에 12%. 자, 모두 동일한 것 같죠. 맨 밑에 13,097에 99%. 자, 그리고 이제 값 부분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서 표시에 들어가서 값행 표시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2007 버전이라 그렇지 만약에 2010 버전 정식의 2010 버전 문제라면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옵션에서 이거를 안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지 결과와 일치시켜서 피벗 테이블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분석 작업 2번에 가서 자, 매크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약제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정렬해라. 자, 이때 내림차순을 정렬을 하는데 데이터에 있는 오름 내림이 아니라 무슨 기능을 이용하여 필터,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하라고 했다는 점, 이 점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밖으로 빼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던 밖으로 뺐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가서 매크로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자동 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필터. 자, 확인.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안으로 넣어놓고 데이터에 필터를 클릭을 했습니다. 자, 필터를 하면 이런 모양들이 생기죠. 여기서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그랬으니까 약제비 총액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약제비 총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제비 총액을 기준으로 숫자 내림차순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분류가 보험. 자, 한자분류가 모두 풀어주시고 보험만 클릭을 하겠습니다. 보험만. 자, 그러면 보험만 나왔습니다. 자, 약제비 총액으로 내림차순하고 보험만 필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터가 끝나면 자, 밖으로 빼겠습니다. 자, 밖으로 빼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식 단추를 그려 넣으면 되겠죠. 자, 개발도구의 삽입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자, I1부터, I1이면 여기 있습니다. I1부터 Alt키를 누르고 J2까지. 그리고 자동 필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커서를 찍고 딜리트를 눌러서 글자들은 지우고 매크로 안에 텍스트. 자, 도형의 텍스트는 자동 필터 띄고 실행. 자, 여기는 띄어쓰기가 있고 여기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띄어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는 점 꼭 주의하시고, 자, 우리가 앞에서 부분합 같은 거, 또 필터 같은 거, 또 특히 시나리오 문제들도 거의 안 나오다가 뭐 2016년에 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오류 나와요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에 가서 필터를 해제하고 매크로 테스트를 꼭 하라는 거. 해제 테스트. 그냥 하면 또 오류 납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빼고 필터 해제하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작업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1. 자, 1의 1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제비 총액과 평균 본인 부담금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축은 오른쪽에 축인데 오른쪽에 현재 축이 없습니다. 자, 평균 약제비 총액 빨간색이죠. 평균 약제비 총액 아무거나 눌러도 되는데 자, 아무거나 누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눌러서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뭐 해야 되죠? 평균 본인 부담금 초록색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고 다시 초록색 계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서 보조축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 나이 이제 막대도 눈에 보이네요. 자,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 가겠습니다. 차트 제목과 각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제목 상반기 약제비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 차트 위로 가서 자 상반기 띄고 약제비 띄고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축 제목 자 나이하고 금액이 있습니다. 자, 차트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세로로 가보겠습니다. 세로. 자, 세로로 나이. 그런데 여기는 가로인데 제가 모르고 세로로 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일부러 그랬죠. 자,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축 제목 세로 축 다시 가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우고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축 제목에 보조 세로 축 제목 가로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가로로 가서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제조월도 있네요. 다시 축 제목 기본 가로 축 아래 자 여기도 제조월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 제목 차트 제목 모두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세로 축과 보조 세로 축의 단위를 그림과 같이 설정해라. 자, 주 단위를 보니까 0, 20, 40, 60 여기는 4,000, 8,000 4,000 단위죠. 여기는 20 단위, 여기는 4,000 단위. 자, 세로 축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주 단위 얼마로? 20으로. 자, 그리고 보조 세로 축에 다시 축 서식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주 단위를 4,0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례를 아래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범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 메뉴를 실행을 하고 아래쪽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 둥근 모서리 차트 영역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가고 테두리 스타일에서 둥근 모서리를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그림자 있습니다. 그림자 안쪽 가운데 여기가 안쪽이죠. 바깥쪽 안쪽 원근감이 있습니다. 안쪽에 가운데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까지 모두 설정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는지 자 주눈금선이 빠져 있는지 뭐 레이블 값은 있는지 1, 2, 3, 4, 5월 6월까지 이런 것들 제조월 그 다음에 뭐 레이블 순서 계열 순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타 작업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2번 문제 먼저 약품 비리 버튼을 클릭을 하여 폼이 나타나고 폼이 초기화되면 여기서부터 자, G8부터 G12의 값이 자, 신고 내용 목록 상자에 표시되고 자, 구분 중 메일이 선택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디자인 모드, 개발 도구 디자인 모드에 더블 클릭을 하고 자, 가장 먼저 폼이 초기화되라고 있습니다. 자, 폼 앞에 플러스를 누르고 약품 비리 신고라는 폼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약품 비리 신고 쇼. 자, 그리고 뭘 하라고 그랬죠? 자, 초기화되면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빈 영역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유저 폼이 나오면 이니셜라이즈로 변경을 하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록 상자에 표시되라고 그랬는데 목록 상자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목록 상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목록 상자인가요? 목록 상자 이름이 LST 신고 내용. LST 신고 내용 맞죠? LST 신고 내용. 자, 일반적으로 앞에 콤보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목록 상자가 나오네요. 점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로우 소스는 큰 따옴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G8에서 자, G8에서 G12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폼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모드
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여기에 내용, 약품 선정 대가로 금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구분 중, 구분, 서면, 메일, 전화, 세 개 중에 하나에 뭐가? 메일이 기본적으로 체크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작업은 우리가 프로시저에서, 자, 이니셜라이즈에서 안 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자, 다시 한번 폼을 더블 클릭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자, 내려와서, 자, 서면, 메일, 전화. 그 중에서 뭐가? OPT 메일. 자, 메일 이름 봤더니 OPT 메일이 있습니다. 자, OPT 메일이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는 true. 자, true.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메일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서면이 되어 있다. 그러면 OPT 서면은 tru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잠시 건너뛰고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하면, 이건 또 뭐예요? G7에, G7이면 여긴가요? G7. 자, 신고 내용이 여기에 입력하라고 그러네요. 이건 또 뭐예요? 신고 내용이 입력하라는 건. 자,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종료도 하고, 신고 내용이 들어가라.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해서, 자, 종료 버튼으로 가볼게요. 자, 종료 버튼으로 와서 더블 클릭을 하고, 자, 그냥 종료를 하는 게 아니라 G7에, 자, 뭐라고? 다운표에서 신고 내용이 입력되도록 해라. 자, 그리고 엔터, 로드, 언로드, 미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종료 버튼을 누르면 G7에 신고 내용 다운표에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언로드 미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현재 G7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면 신고 내용이 들어가면서 폼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번 작업을 해봐야 되겠죠. 자, 버튼을 클릭을 하면 데이터가,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뭔가 선택을 하고 전화번호도 쓰고 누르고 아무거나 누르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B3부터 시작합니다. B3부터. 자, 그리고 위에 연속된 행위 하나 있으니까 원래 플러스 3인데 연속된 위에 하나 행위 있으니까 플러스 2로 간다는 거. 자, 그리고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또 사용하라고 그랬네요. 저는 그냥 안 쓸게요. 머리 아프니까 이거 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자, 신고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I부터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I의 위치부터.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range. current region. 자, current region loss count 플러스 2로 간다라는 거. 원래 3이지만 위에 연속되는 행위 하나 있으니까 2로 플러스 2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먼저 우리가 신고 내용, 그 다음에 신고자, 연락처, 구분 차례대로 가야 되니까, 자, 얘는 우선 내려놓고, 자, 이것도 내려놓고, 이 창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해놓고,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신고 내용, 아까 뭐 했었죠? 신고 내용 이름이? 자, LST 신고 내용. 자, 얘네들은 뭐예요? TXT 신고자, TXT 연락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셀스 I, 두 번째. 자, A열, B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 내가 선택한 신고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복사하고 엔터. 자, 4개. 하나, 둘, 셋, 4개가 현재 필요합니다. 4개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TXT 신고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XT 전화번호 연락처였었나요? 자, TXT 연락처.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서면이냐, 메일이냐, 전화냐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자, 현재 문제에서는 캡션이 없습니다. 캡션 지시가 있었다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캡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현재 캡션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캡션 속성은 지시가 없으니까 그냥 서면, 메일, 전화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자, 이 부분은 잠시 우선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3번, 4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if. 자, 제일 먼저 뭐였죠? 자, 기억력이 단기 함기 안 됩니다. 서면 메일 전화입니다. 서면 메일 전화. 자, OPT 서면. 자, OPT 서면이 true이면 then. 자, 그 다음에 또 else if. 자, 이번에는 OPT 전화가 true이면 그래야 되겠죠. 자, OPT 전화가 자, T 전화가 true이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else가 되겠죠. else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nd if도 미리 써놓겠습니다. if. 자, OPT 서면이 true이면 셀스 5번째에다가는 뭐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셀스 5에는 자, 서면으로 넣겠습니다. 서면. 자, 그 다음에 또 자, 여기는 붙여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4가 아니라 5열이죠. 5열에. 자, 5열에. 자, 이번에는 서면이 아니라 전화니까 전화가 들어가겠습니다. 전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 붙여넣기를 해서 5열에 이번에는 자, 메일이었었죠. 메일. 자, 메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을 하고 자,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대로 클릭을 해볼까요? 약품 선정 대가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홍길동. 자, 전화번호는 010-22-222 마음대로 해야 되겠죠? 333 4개네요. 3. 자, 그 다음에 메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 서면으로 한번 해볼게요. 신고. 그랬더니 또 디버그가 나오네요. 자, 이때 디버그 들어가서 뭐가 어려운지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선 시급 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어려운지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디버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헐, 여기를 빼먹고 왔네요. 자, 여러분들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선생님 저기 빼먹고 가네. 좀 이따 오류 나오겠네. 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B3부터. 자, B3부터. 오류도 자꾸 나와봐야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오류도 자꾸 나와봐야 고칠 수 있어요. 한 번도 오류가 안 나왔는데 시험장에서 오류가 덜컹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긴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자, 전화번호 010-123-1234. 자, 서면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로 갈까요? 아까 메일이었으니까. 자, 신고. 자, 오케이. 잘 들어갑니다. 왜 잘 들어가죠? 근데 뭘 안 했어요, 우리? 리스트 인덱스와 속성을 안 썼어요. 안 썼는데도 되네요. 문제의 지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하라고 그랬으면 또 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교환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교환을 보시면 자, 먼저 자, 이렇게 셀 I, 이 부분, 리스트 부분 있죠. 리스트 속성을 우리는 쓰고 있어요. 문제에서 리스트 속성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리스트 속성은 행, 열이 됩니다. 행, 열. 자, 그런데 이런 지시가 없었다. 그러면 리스트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안 쓰면, 리스트를 안 쓰면 리스트 인덱스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행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 값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뒤에 플러스가 와야 되는데 엑셀 시트에서 주어진 내용이라면, 자, 엑셀 시트 안에서 주어진 내용이라면 만약에 이 값이라고 한다면 몇 번째예요? 플러스 8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까? 이 안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플러스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먼저 R 값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R 값부터. 자, R은 뭐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 LST 신고 내용, 폼 목록 상자죠. 자, 폼의 목록 상자. LST 신고 내용 점 리스트 인덱스로 가야 되겠죠. 리스트 인덱스. 자, 리스트 인덱스 값을 우리는 써야 돼요. 어디서? 신고 내용에서. 자, 그리고 R, 자, 우리가 행이 몇 개였어요, 행이. 자, 다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행이 몇 개예요? 행은 여러 개지만, 행은 여기서 1, 2, 3, 4로 결정하겠죠. R이 행이죠. 열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에서 0입니다. 0. 그리고 두 번째 열이 1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열이. 그럼 당연히 0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R, 0이 되는 겁니다. R, 0. 자, 여기서 점, 그리고 리스트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 R, 0입니다. 0열. 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0열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R은 여기서 결정을 한다는 거. 자, 리스트 속성이 없었다면 굳이 이 부분을 안 쓰고 이 부분도 안 써도 된다는 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면허. 자, 정익종으로 한번 신고를 해볼까요? 정익종, 연락처 010-1234-5678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서면으로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자,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종료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1회 기출문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문제지를 통해서 특히 이런 피벗 테이블, 차트, 문제지에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꼭 결과를 통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2014년 1회 기출문제, 액세스 기출문제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